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보고서 유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확인도 없이 비선인이 숨은실세니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일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에 휴일도 없이 시간을 쪼개 써온 대통령으로선 이번 파동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지, 이를 말끔히 정리할 기회는 없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의 진위에서 유출의 경로에 이르기까지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정윤관의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현대판 십상시 논란이 온내라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채널A 창립 3주년을 맞아 병법의 정치고수 4분 모셨습니다. 지금의 상황 무엇이 문제인지, 헤쳐나갈 묘수는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에 지장, 용장, 덕장, 투장, 제일 낮은 그 아니 좋은 걸 딴 분들이 다 하시고 아니 용장은 괜찮은데 투장은 완전 니전 투구의 투장. 아니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실제 전투를 벌이는 대장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저 4분을 모시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아데르와백님, 저희 축하 메시지 만화를 하나 그려오셨는데, 예, 오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A 그 개국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시사병법에 내노라 하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으니까 제가 많이 떨립니다. 예, 오늘 좀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예, 오늘 우리가 종편 3년에 그동안 방송이 보통 뉴스를 갖다가 나열하고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의 비판만 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점집의 할아버지가 앵무새는 나는 게 서투다 그러는. 네. 참 좋은 책도 저런 좋은 책이 있고. 네. 말을 너무 말만 하는 사람은 이 나는 게 서투다. 네. 그러니까 훨훨 높이 나는 이 황새가 되어서 네. 조금 멀리 보고 또 바로 보고 바로 가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 해주시는 채널A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말 좋은 네컷 만화 감사드립니다. 훨훨 높이 나는 황새가 되어서 멀리 보고 바로 가는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네. 동아일보 사시하고 뭐 시시비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동아일보의 사시가 시시비비죠. 자, 그러면 오늘 정윤회 문건 파동 시시비비를 한번 멀리 길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 들어보시고 말씀 시작해 보시죠. 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일단 저 멘트부터 저희들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검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사건을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형사 1부에서는 청와대 문건의 명예훼손을 수사를 하고요. 특수 2부에서는 별도로 이제 문건 유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투트랙 수사를 하겠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논점이 3트랙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3트랙? 예, 예, 네, 예. 2트랙이 아니라. 지금 저 명예훼손 이 부분은요. 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트리비얼한 거야. 사소한 거라고. 그건 청와대에서는 명예훼손 대단하게 내용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의 진실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게 트랙 1이 되든지 트랙 2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게 곧 명예훼손과 연결된 문제죠. 거기서? 예. 그게 연결된 사실임이 문제고. 밝혀지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고. 예, 예. 지금 대통령이 아침에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네. 바로 투 트랙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방송을 지켜보면서 오늘 수많은 방송에서 이 가이드라인 얘기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과 그게 다른 답변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고 네. 그 내용이 제가 보기로는 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으로서는 좀 네.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어떤 대목이 뭔가 하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시켰다. 네. 그리고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우선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바로 투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좀 전에 본 예. 발언도 그 내용입니다. 예, 금방 알 수 있는 사안 같으면 네. 왜 언론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네. 언론에서 하는 것이 명예훼손 이전에 네.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바로 네. 대통령에게 묻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묻는 것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정윤회가 비슨 라인으로 작용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표현이 있으면 그건 세계일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간 기본 책임. 이 이제 부적절한 출신이 확인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 네. 그리고 오늘 고소를 한 것이 바로 이 국가 그 공용문서 네. 그래갖고 불법 유출한 데 따른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날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에 그 문서 사실을 부인을 했다가 시인을 했다가 오락가락 해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고 공용 그 기록물 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등재를 한. 네. 이 공용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네. 등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청와대 대변인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브리핑이 없습니다. 이것이 등재된 공용 문서인지 아니면 사본인지 네. 아니면 기초 초안인지. 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방송을 보면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마치 초안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렇다면 공용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리가 없죠. 초안 같으면 등재가 안 됐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 투트랙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 마치 검찰 수장이 하시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법으로 음단해라. 네. 그런데 이 검찰은 준사법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검찰은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고소가 되면 검찰은 수사를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 공용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된 것인지, 그걸 철저히 이제 밝혀서 의법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 죄책은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죠.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율사분이 되셔가지고 계속 이거를 리걸 어프로치 율사적 접근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기문란이고 나라가 뒤집혀질 사안이에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 무슨 정윤회 씨를 뽑았습니까? 어떻게 그 핵심방이 말이지 소위 문고리 3인방이 거기다가 보고를 했다라는 이런 문건이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등록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사안 자체가 박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국기문란인 거라니까요. 이거 엄단해야 되고 누군지 반드시. 자,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진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허위 사실 저거 했다면은 세계일보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증명한 게 그런 냄새를 풍겼다. 조금이라도 잘못 행동 보였다. 그러면은 다 잘라야 돼. 내일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추리면 이제 그 문건의 예. 내용의 진위 여부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게 또 명예훼손과 관련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문건이 유출된 그렇죠. 거, 예. 유출된 거 이제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예. 신돈영 선생님이 흥분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예. 해명사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국기문란으로 보면 국기문란이 되겠죠. 네. 특히 청와대 권력 핵심에 있는 청와대의 문건이 함부로 유출이 됐다면 네. 그것이 공용문서, 그 관리문서가 맞다면 네. 그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비슨라인이 만약에 인사 문제와 정책 문제에 관여를 했다면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십상시 사건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네. 명예를 훼손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국가의 그 정책과 그리고 인사 문제에 이 공적인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고 네. 사적인 비스라인이 작용을 했다면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정말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지 그렇죠. 문서가 유출된 것보다는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야말로 그런 국기문란, 그러니까 문서 유출에 대한 국기문란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선 라인이 작동한 해서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진 건지, 유출된 그걸. 것도 국기문란. 그 내용도 그렇죠. 심각한 국기문란. 그 내용은 훨씬 더 큰 국기문란이라는 네. 말씀이신데. 자, 이 박사님. 그런데 지금 정윤회 측 이경재 변호사, 저희 우리 취재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뭐, 언론 인터뷰는 국구 사양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삼류 정치 드라마다. 무슨 김정일 암살 시나리오 영화 만든 것과 별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완전 소설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 관련된 정호성 비서관도 문건의 정확도는 0%다.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윤회 측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최초에 만든 것으로 알려진 박경정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사실인 듯 양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의 진위 여부, 어떻게 지금 외부에서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네. 첫째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 그렇죠. 네.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이게 어떻게 새 나갔느냐. 네. 그리고 셋째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고, 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느냐. 네.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사라고 수사라면은 밝혀지겠죠. 네. 저는 이게 어떻게 새 나갔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청와대 구조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청와대 그건 기자를 연결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데는요. 이게 결국은요. 네. 실세라는 것이 양면의 칼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실세가 항상 있어 왔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실세들에 의해서 정말 그 나라가 멍드는 것을 아버지 밑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 두 실세 갈등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네.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세는 절대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보면 실세가 하는 일이 항상 부정적인 게 계속 대두되어 왔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세동 씨 같은 사람도 실세였고, 박철원 씨가 실세였고, YS 때도 실세가 있었고, DJ 때도 예를 들어서 실세가 이제 권노갑 씨, 박지원 씨 이런 분들이 실세였고,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와서는 이상득 네. 뭐 박형준 이런 분들이 실세였고 네. 그런 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박영준. 그래서 실세를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세가 없이 실세나 측근을 최소화시켜서 청와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났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실세에 익숙해요.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실세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이 왜 저런 결정이 왜 내렸지? 어떤 실세가 만든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 예를 들어서 DJ 정권에 건너갑 있어. 저건 건너갑 작품이야. 네. 저건 누구 작품? 이게 되는데 네. 결국 그래서 그렇지만 또 실세가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세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악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대통령과 동지적인 입장이고 네. 그렇게 해서 동지적 입장도 있고 또 악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가장 큰 문제는 악역을 할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네. 또 어떤 의심스러운 어떤 일이 생겼을 의심스럽다기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인사라든지 정책이 펴질 때 저건 누구 작품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작품일 수 있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실세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일을 보면 실세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 실세라는 것은 양면의 칼날이다. 네. 그래서 그 양면의 칼날이 무서워서 실세를 안 두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다 이런 아이러니적 그렇죠. 상황이 네. 발생했다. 이 박사님 말씀이 이제 그 현실 토대론자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조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비자에서 얘기하는 절대 실세를 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권력을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 네. 실세를 죽은 곁에 두면은 실질적인 권력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든 누구든 둬선 안 되거든요. 네. 그 현행 소통력, 네. 홍삼 트리오 이 네. 사건 난 게 다 그 아들이든 뭐든 실세이니까 요번 문건에도 정윤이 만나려면 7억 원은 이게 나왔다면서요. 그 문건에 일단은 뭐 거기에는 이게 말이죠. 의문입니다. 뭐 확인. 그거 면접비로 7억 원 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이 사실인지는 말 수 없고. 네. 그것은요. 네. 그거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대통령 학하는 그 함성득 교수가 한 5, 6천만 원 뭐 이렇게 알선 수재했다 그러나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수감됐죠. 난 함성득 교수 상당히 재주도 있고 잘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고도 좀 감옥 가는 세상에 누가 7억을 내고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소설 중에 소설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문건을 뭐 본 적도 없고 신문에 난 거 조금 봤는데 정말 엉뚱당딴 얘기들이에요. 저는 저는 뭐 저에 대해서 그런 문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옛날에 제가 무슨 뭐 은행 뭐 퇴출 저지 뭐 로비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 보도되고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전혀 요만큼도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청와대에서 저를 이렇게 뭐 민정실인가 뭐 친인척 관리로 해가지고 제 관리 대상이었는데 네. 별의별 거 다 물어봐요. 그럼 별의별 거 물어보면 별의별 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선에선 이거 이상 올릴 필요 없어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돌아다니는 루머 같은 거를 막아놓은 거고 그것이 반드시 대통령한테까지 가느냐. 저는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해서 뭐 박지원 의원이 뭐 10분의 1도 아니다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 더 잘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제가 한 말씀만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듣고. 예. 방금 우리 이영작 박사님께서 물론 DJ 정부 때 친인척 관리 대상이었으니까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실세가 K 전 의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들들. 네. 예, 그리고 실제 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최고 권력자의 그 측근을 만나는데 돈을 주고 만난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사항입니다. 비밀사항이었어요. 과거에. 지금 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실세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아까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민주주의가 성숙된 바로 그 첫 증거가 실세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세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세를 누가 만나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예. 근데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때 천신일 씨가 이명박하고 가장 막역한 친구고 가장 가까운 실세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노건평 씨가 천신일 씨를 세종호텔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서 박연차를 우리 패밀리에 넣어달라. 네. 이런 식의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말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국가가 정부가 출발도 하기 전에 네. 시스템 바깥에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이 봉화대군이 아니죠. 그 형은 이제 영포대군인데 뭐 구속돼서 감옥까지 가고 정권 말에 그리고 박영준 씨도 감옥 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물론 지금 정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인방을 나는 만난 적도 없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해오니까 나 참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만났으면 내가 감옥 가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3인방 만났다고 해서 감옥 보낼 죄명이 없어요. 그 말씀 또 지나친 말씀이고 문제는 정윤회 씨도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끊임없이 언론에서 나오느냐. 대한민국 기자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왜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윤회 씨를 주목을 하고 네. 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네. 왜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해야죠. 본인이 특정 언론을 선택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나는 이재만이든 정호성이든 아무도 만난 사실이 없다. 만났으면 내가 감옥 가겠다. 왜 사람 만난다고 감옥 보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문건 내용대로 10명이라는 사람이 중국집 같은 데서 강남에 모였다면 그것도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을 텐데 1차 모였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청와대 서류를 사들고 나갔다고 박영선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7월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발끈하고 지금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차라리 문제를 삼았어야죠. 왜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갔는지 그걸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때 먼저 밝혔어야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이미 군부는 나왔어요. 뭐 시사저널에서 이미 터뜨렸고 뭐 중간에 또 계속 이게 연이어서 나온 사건인데 청와대도 알고 있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는 난 김기춘 실장의 그 정치적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빚어졌는데 그냥 대충 위야무야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이지.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찌레시 우리가 뭐 할 필요 있느냐? 그 이게 더 키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니 주구를 모시는 저거에 지금 자기 밑에 휘하들이 말이야. 뭐 이런 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오약 뭡니까 일본 말로 하면은 우두머리 만나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누구야? 근데요. 아니 그 핵심에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슨 조치를 하고 뭐 서류라도 남겼어야지 그런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더 커졌고 또 하나 세계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면 안 돼요. 상계의 경우는 그건 분명히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 외국 언론사인데다가 또 혐의가 짙고 근데 세계일보는요 국내 신문인데다가 저게 어디서 입수됐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언론은요 어디서 입수됐더라도 이거를 보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 언론에 견제가 없으면 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 이거보다도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거 접근을 해야지 그냥 법으로 다 상계하고 달리 접근해야 되는데 똑같이 접근해야 돼. 그냥 김기춘 실장의 이 리걸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변호사 할 때 쓰는 거지. 비서실장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이영작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부분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밀주의, 좋게 얘기하면 신비주의, 이래서 모든 사생활이나 만나는 사람 본인의 거처하는 곳이나 이런 걸 미공개하다 보니까 지난번 상케이 보도도 그렇고 유언비어도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국민으로서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내년은 그래도 선거가 없는 해이니까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경제 회복이나 모든 부분에 일을 좀 하겠다고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발목이 잡히니까 좀 이번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김기춘 실장
그다음에 정윤회 씨, 그다음에 그 문고리 3인방 정말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업참마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말 네. 그래서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제가 얘기합니다. 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저희가 영상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연관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준비했으니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예. 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뭐 김기춘 실장을 뭐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서실장님 이하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정부의 힘을 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말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네. 이 언론사에서 전부 다 떠들고 있는 내용이 네. 악의적인 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잘못 알고 보도하는 것이라면 네.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유무스럽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제대로 정말 진실이라면 떳떳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기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질의응답을 하면서 떳떳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우리 앵커 뒤에 저 배경 화면에 보면 십상시 모습을 한 정윤회 씨와 그 김기춘 실장 이 모습이 있는데 저런 모습이야말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 모습을 만약에 방영을 하면요, 네. 예, 저 모습이야말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그림은 아니에요. 대감 그림이고 뭐 그런 거. 예. 관장 그림이죠. 예, 관장. 관장 네. 그림. 네. 아니 이제 그 맨돌 한 모습은 전부 다 옛날에 황과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십상시 모습을 했다 이래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 정도를 유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가 민주정부입니다. 네. 예, 근데 내가 그 늘 얘기합니다만은 권력자에게 질문하지 못하거나 권력자가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민주제도에 있어서 가장 이 골간이 뭡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네. 권력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는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비판을 하고 또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비판을 합니다. 무엇이든 다 용납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제도의 권력자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네. 너무 좀 그 화를 너무 자주 내시는 것 아니냐. 이 김기춘 실장이 과거에 이미 이 고소 고발을 입에 몇 차례 올리셨고 또 하셨고 네. 또 청와대가 또 다른 사건으로 근데 상계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권력자였거나 권력 신부에 있었다면 네. 이 상계희 같은 경우 저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주 유머스럽게 나무랐을 거예요. 어떻게 일본에 난 정말 상경신문이 제대로 된 신문인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엉터리 신문이 고급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까 일본이 우습게 보인다는 식으로 네. 유머스럽게 나 처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고소고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또 주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왜 청와대가 이렇게 금요일날 속전속결로 고소장을 냈느냐. 이래서 사건을 더 키워버린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정윤회 사건이 이제는 국기를 흔들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자,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이하고 네. 아니, 세계일보 그거는 이거를 같이 먹는 건 잘못해요. 아니, 일본의 그런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논쟁은 좀 다음에. 예.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 저희 백화면으로 쓴 저거는 십상시를 염두에 두고 그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영화 관상을 패러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 걸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발 뻗고 쉰 적이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산적한 일들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시간을 쪼개서 써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일종의 지금 집권 이제 2년 차, 3년 차를 향해서 가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일종의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강하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고전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 열국지, 뭐 한비자, 관자 다 읽은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춘추자전. 네. 근데 한비자를 읽으셨을 때면 알 테지만은 천하는요 넓기 때문에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독지, 동력, 네. 혼자의 지혜와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네. 하구냐, 상중하에서 네. 중지, 중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천하의 인재는 많다고요. 근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인사만 나오면은 요번에 인사에 이게 정말 디폴트에 말이지 아주 그냥 결정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천하의 인재를 다 네. 써야지 자꾸 수첩 인사만 쓴다 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할 말은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21세기에 1970년대에 김기춘 실장은 또 뭡니까? 아니, 그 얘기를 왜 갑자기 지금.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얘기는 갑자기 좀 논리가 비약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참 객관적으로 봅니다. 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이 지나친 표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청와대에서 그 비서실장이야 전부 다 이 휴일도 쉬지 못하고 헌신을 한다. 네. 당장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뭘 하시느냐. 네. 어떻게 했기에 대통령께서 단 한 명도 못 꺼냈느냐. 네. 이 정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휴일도 전혀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이다 이래서 대통령께서 뮤지컬도 관람하고 영화도 관람하고 평소에 그걸 참 좋게 봤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 난 이번에 이렇게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 여야 타결이 난맥상을 일으키고 한데 네. 근데 이번에 탁구도 치시고 체조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그날 사실 그 시간에 네. 차라리 여야 대표들하고 전화라도 하고 설득을 하고 네. 미국 대통령 그렇게 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현안이 딱 부딪혀가 있고 거의 시간을 다투고 있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해요. 네. 그게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문희상 네. 대표가 문희상 위원장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만나자고 네, 했는데 만나자고 거부를 했는데. 만나서 하자고 그랬더니 거부해 버렸거든요.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여당만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실세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모든 정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는 조지아 마피아가 다 왔다고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됐을 때는 캘리포니아에서 다 그 사람들 데려가, 그 사람들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고 말아서 닉슨이 불명예 퇴진했지만요. 레이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레이건도 있죠. 클린턴도 아칸사 그렇죠. 마피아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세예요. 그 사람들이 실세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좀 문제를 일으켜서 미국에서도 트래블 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특검까지 네. 갔었는데요. 그 특검을 7년 했습니다. 아. 7년 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또 지금 옷 로비 사건 있죠. 네. 99년도에 그 옷 로비 사건이 DJ가 저건 마녀사냥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그래서 반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나온 거였어요. 실제 전혀 없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누가 뭐고 쭉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법무부 장관 부인이 어쩌고 무슨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 아니 그러니까 온로비 사건은 그걸로 문제가 엄청난 지금 문제가 말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와대 기자가 지금 전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토론이 뜨거워서 지금 오래 기다렸거든요.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네. 김기춘 실장이 일단은 올 1월에 그 조응천 비서관에게 동향 보고를 받은 거죠. 근데 당시에 김 실장이 보고서의 존재를 이른바 3인방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네, 김 실장이 조응천 비서관으로부터 문제의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네. 3인방에게 그 관련된 내용의 사실 확인은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보고서 존재를 알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네. 3인방은
지난주 금요일에 문건이 최초 보도되기 전까지 공직기강이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네. 그 이유 결국 김비춘 비서실장이 자기 선에서 이제 잘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당시 여러 정보지에 김 비서실장이 사표서를 내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3인방과의 갈등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나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정확하지도 않은 이런 보고서의 내용을 3인방이 그 존재를 알아봤자 오히려 청와대 내에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 네. 더 민감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실장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3인방이 청와대 밖 인사까지 포함된 10명과 그런 네. 모임을 가졌다는 것 사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를 그리 크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보고받은 정보가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풍설 정도이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게 덮었다. 네. 예,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청와대 보고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한 건지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청와대가 지금 현재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사람 3명이 있는데요. 문건 작성자, 그리고 청와대 밖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람, 그리고 언론에 네. 전달한 사람, 이렇게 3명이 중요한데, 네. 일단 작성자는 박모경정이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는 분위기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지금 외부 유출자와 언론에 누가 전달했는지 이 두 사람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밝혀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가 4월부터 이미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고, 네. 오늘 한 언론이 청와대 내에 또 제3자가 언론에 네. 유출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워낙 보안이 핵심이라 서로 문건을 공유하지 않는 데다가 네. 그러면 박모경정 외에 또 다른 협력자가 있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한데 네. 그럴 가능성 크게 보지 않고 있고요. 네. 유출의 형태가 원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복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출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 파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가능은 한데 네. 사실 파일은 유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외부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는 문서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네. USB로도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출력을 하더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지금 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계속 언론에 전달된 거는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동조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본 말이에요. 이게 저 승지부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 왕 옆에. 그러니까 왕 옆에서 이제 서로 간하고 의견 충돌할 때 많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막 팔 걷고 말이에요. 왕 앞에서 네. 불경스러운 거지. 네. 좌부승지 우부승지 막 너 나 막 쌍말 녹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도승지야 다 잘라버렸어. 아니, 근데 이게 아니고 부승지는- 캐도남만 식으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부승지는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이재만 비서관한테 비서관은 네. 퇴근할 때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 그 처리가 못된 거 집에 가서 좀 하려고 들고 가고 또 그 안에 잠깐 말을 바꿔서 읽던 책도 같이 넣어서 간다 그런 네. 얘기를 네. 그런 식으로 벌써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박영선 의원이 대충 뭔가는 잡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을 끝까지 안 파헤치고 네. 왜 그걸로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끝을 났는지 네. 또 다른 비서관들은 그렇게 들고 간 행태가 없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쳐들어가면 전부 전모가 그러면 검찰이 일단 조사 아까 저 배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 유출은 아까 특수 2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수 2부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 공용기록관리법, 공용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가능할지 모르죠.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이영식 박사님 하신 말씀 네. 하나만 좀 짚고 네.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이 미국 어느 정부에도 다 실세가 있었다. 맞습니다. 뭐 루스벨트 때 유명한 뭐 라스키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 최측근이었고 나중에 스탈린이 간첩부로 밝혀졌죠. 네. 그리고 이 카터 정부 때 이 소위 조지아 마피아
이 카토와 같이 이제 늘 함께하는 이 30세에서 불과 35세 사이의 그 멤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청와대 대변인부터, 청와대가 백악관 대변인부터 전부 다 장악을 했거든요. 실장까지 다. 예, 그리고 이 레이건이 특히 당선되었을 때는 캘리포니아 마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레이건은 민주당 그 인사도 자기 최측근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 문민정부들어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미국의 그 마피아라고 불리는 실세들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마피아들은 자기의 직책을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청문회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고 조사를 다 했는데도 자기 직책을 넘어선 권한 행사는 없었는데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이 김영삼 정권 때 당장 부속실장을 지냈던 홍인길 씨가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문고리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무수석을 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아들 트리오를 홍삼 트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다 구속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엄청나게 전부 다 로비가 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돈이 썩어서 돈 썩는 냄새 때문에 이웃집에서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대우그룹에서 사과계 짝으로 돈이 엄청나게 날라져 갔는데 그런데도 배신당했다. 이런 후문이 다 나왔어요. 이 땅 한 편 갈지 않은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또 호의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 정권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전부 다 떳떳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내 재산 이렇게 형성이 됐다. 지금 그리고 되게 힘들다는 저는 동교도 잠깐만 제가 그리고 YS 역시 마찬가지. YS 정부도 아들이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 소위 한보 부정대출이 그때 4조 7천억 그러니까 4조 6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4조 6천억이면 엄청나요. 지금 한 1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럼 부정대출에 다 인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 MB 정부 때도 형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실세들은 뭔가 하면 아무 자기 직책과도 상관없이 인사에 관여를 하고 특정 정책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도 박영준 씨가 자기 직책을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왕차관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십상시라는 존재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총무 비서관들이 부속실 비서관들이 어떤 일을 했어도 인사에 관여되는 어떤 일을 했어도 안 되는데 인사에 관여를 해서 비서실장의 목을 떼니 붙이니 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깥에 있는 정윤회 씨하고 그 내용이 맞다면. 그러니까 맞다면이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려간 사람들이 측근 이정현 수석하고 한 3-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고는 다 사실은 자기하고 이렇게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대통령이 실세나 또는 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두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금년 들어서 몇 번 그 얘기 했지만 김기춘 실장 실각설이 계속 나올 때 그러지 않을 거다. 내가 적어도 관찰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그 점에서는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누군지 언론인지 누군지 계속 김기춘 실장 그만두게 될 거다.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왔죠. 저는 계속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결국은 그 통치 스타일에 백파이어 한 것이 지금 이 문제예요. 실세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고 잠깐만요. 실세가, 그런데요. 만약에 실세가 있었더라도 이런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고 한 4년 차 정도, 5년 차 정도 돼서 나와야 될 사건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실세가 있었더라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 말로 bad cop, good cop예요. 그래서 악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악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사 그런 거 한다 하는 것보다도
악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악역을 해준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정말 근거 없는 루머. 저는 이거 전부 다 근거 없는 루머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도 좀 발언 기회를 주라고. 왜 두 분만 자꾸 얘기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저도 이 박사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다만 저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역사적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네. 예? 황제든 왕이든 말이죠. 조선 왕이든. 네. 이게 이게 신하들하고 차단되고 비밀스러워지면요. 환관이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누가 합니까? 문고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직대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그 세조 때, 조선조 때 직대를 하지 않습니까? 영의정이고 다 제치고 말이에요. 육조 직계.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진영 복지부 장관 막 입 펴놔가지고 나갔잖아요. 직대가 안 되는 거야. 청와대에서 문고리 잘라가지고. 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금사에서 대통령, 황제, 왕 가릴 것 없이 다 바로바로 이게 문제되면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두 분이 자꾸 그 미국 얘기하는데요. 네. 미국 기도는 이거를 무슨 스포일 시스템이야. 이걸 무슨 사냥하듯이 정권 먹으면 우리 사람들 다 우리 동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되는 순간 나를 안 뽑은 사람까지도 다 치고 평천하 차원에서 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리고 아무리 뭐 몇십 년간 고생했다고 다른 걸로 보상하면 되지. 그걸 꼭 들고 청와대 대여가 됩니까? 천하 인재들 많은데 왜 안 뽑고 푸점에서만 하려고 아는 사람만 하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하나만 더 얘기할게. 최고의 군주는 자기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도 발탁해서 잘했으면 상을 주는 거고, 중간 군주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제일 못한 군주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공을 세우지 못했는데도 상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천하인민이 다 자기 사람인데 왜 못 만들었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얘기인데 지금. 근데 인사 얘기를 짧게 두 분 말씀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사 얘기인데 저는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셨는데 홍인길 그 총무수석이 나중에 거기도 깃털이라고 그러면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YS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이 제1부속실장 하는 장항로입니다. 네. 장항로 씨.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한 달 반 만에 물러난 사람이 제1부속실장입니다. 네. 이번에도 제1부속실, 제2부속실 그게 얘기한 십상시들입니다. 환관들이에요. 십상시 환관으로 거론되는 그래서 문고리 권력들이 제일 옆에 두고 권력을 자기들 농단을 하고 국정을 농단한다면 제일 큰 문제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청와대 장악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청와대 아랫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너무 그 대통령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오늘 또 이 수석비서관 회의 때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비서실장부터 다 받아쓰고 있어요. 이건 그 대통령과 비서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서동하고. 내가 대통령 같으면 바로 옆에다 두겠습니다. 방 구조를 바꾸더라도. 그게 시간을 단축하고 대통령이 문제 참모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장관들과도 늘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보도의 진위 여부, 사실 여부와 별개로 어떤 국정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되짚어볼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정윤관의 수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